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은 지역 내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환경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의 환경활동가죠. 이보경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부장 나오셨고요. 냉철한 행정적 시선으로 사안의 득실을 판단해줄 안선홍 행정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친환경 농법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해 봉하마을에 최근 성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성토 작업,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원래 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가두어서 모를 심어서 키우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작물을 심기 어려워서 농민들이 거기에 흙을 부어서 이렇게 지대를 높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농작물을 키우는 곳이니까 깨끗한 흙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 퇴적온이나 아니면은 그 사업장 폐기물, 뭐 폐토양 이런 것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그 키운 식물에 우리 먹거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지하수 오염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적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성토하는 게 뭐 2m 정도까지는 형질 변경을 하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 2m 정도 성토를 했다가 한 2년 정도 지나서 형질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네. 건축물을 짓거나 해서 이렇게 난개발의 우려가 또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환경단체에서 농지에 성토하는 것을 좀 문제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염된 흙이 들어오면 먹거리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성토 작업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건데 사실 봉하마을은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네, 봉화는 이제 김해 진영읍 본산리의 그 일대를 이제 봉화라고 그러는데 봉화산 그 봉수대 아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봉화마을이라고 이제 잘 알고 있죠.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퇴임 후에 안착을 해서 이제 친환경 생태 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유명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15년 이상 친환경 농법을 지켜오고 있는데 2017년이었죠. 농업 진흥 지역구역 해제 문제로 주민들과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간에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에 논주인은 농업 진흥 지역구역을 이제 해제를 해서 네.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땅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반면에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네. 친환경 생태 농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겠죠.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뭐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한 약 2년 이제 과정에 성토 작업이 진행됐는데 방금 이제 부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성토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집안 위에 이제 그 높이 쌓아서 네.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땅심을 이제 돋아서 네. 농작물이 충분히 이제 생육할 수 있는 어떤 보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성토 작업을 하는 이 흙이 네. 굉장히 그 오염된 흙이고 또 불법적인 성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환경운동연합에서 이번에 직접 현장에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현장에서 약간 마찰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네.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흙이 색깔도 너무 검고 거기에 조개 껍데기나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많았고 특히 네. 구리가 변한 듯한 뭐 푸른색을 띠는 흙들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실 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를 하면서 이렇게 몸싸움이 조금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그 토양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실제 공무원도 그렇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뭐 토양 분석하면 되지 않느냐 예,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토양 분석하는 방법이 그 흙을 반출할 때 네. 어디에서 그러니까 대표할 수 있는 흙을 뜨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토양 분석값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네. 또 그 문제시되는 현장에서도 여러 군데 흙을 떠서 하나로 섞어서 분석을 네. 맡기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 이제 공공기관에서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토양에 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 뭐 카드뮴이나 뭐 비소나 불소나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이라도 미량이라도 섞여 있으면 이거는 오염된 토양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토양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이 건강을 좀 생각할 때 행정에서 좀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처럼 결국 믿고 이 농산물을 선택한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불법 성토를 막기 위한 방안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근데 이 성토 문제는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 개발 행위를 허가하는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야 되는데 방금 이제 부장님 설명대로 이제 형질 변경은 이제 높이가 2m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형질 변경할 때 또 문제는 흙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흙을 종류는 이게 몇 가지 제한이 있죠. 재활용 골재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토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무기성 온이 있죠. 온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러지 있죠. 이게 그 오염물질이 침전된 진흙이죠. 그다음에 수질이 오염됐거나 오염될 염려가 있는 흙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네. 봉화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불법적인 성토는 지금까지 뭐 밝혀진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오염된 흙이 틀림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절차라든지 법적인 규정도 지금 위반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문제는 김해시의 한림면, 주천면, 생림면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계속 이제 불법적인 성토에 대한 제보가 계속 오고 있는데 예. 뭐 이런 것을 보면은 김해시에서는 오랫동안 불법적인 그 성토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왔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조사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서서히 회복돼가는 마산만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또다시 매립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반발이 극심합니다. 해수청의 주장과 근거, 여기에 맞서는 환경단체의 대립각의 이유 등 자세한 쟁점 사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접한 분들은 사실 마산만을 왜 또 매립하나 이런 네, 네. 궁금증이 생기실 것 네. 같은데 왜 또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만에 이제 추가로 매립공사 시행을 허가한다는 마산해양수산청의 이제 고시가 나왔습니다. 이 고시 소식을 듣고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지난 6일에 이제 이 고시가 발표됐는데 내용을 보면은 공사의 명칭은 마산항 가포 물량장 개량공사 그리고 공사 장소는 가포동이죠. 67-1번지의 수역인데 이게 마창대교 교각 아래쪽입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모래부두 1선석, 그다음에 접안시설 130m, 호안시설 112m 등이 들어서는데 공사 기간은 2년이고 공사 금액은 약 91억 원이죠. 시행 주체는 이제 골재 유통업체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가포 몰량장 부두 주식회사 법인인데 네. 착공일로부터 2년 안에 이제 공사를 마쳐야 되고요. 해수청은 이 고시를 내면서 장내 골재 수급 차원에서 하역 시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모래를 수급하기 위한 마산항의 어떤 두 번째 부두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마산만 매립이 정말 여러 차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선 마산만 매립 자체를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환경단체도 그래서 좀 민감하신 거죠. 예, 일단 마산만은 지금 현재 이제 거의 1980년대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반이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1990년대 초에 뭐 군사물자를 나르기 위해서 철도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면서도 매립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부영 아파트가 있는 그러니까 옛 한국철강터 같은 경우 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또 만들어졌고, 네. 그리고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이제 마산 자연무역지역이 만들어지고 또 창원 국가산업단지, 종합공업단지가 만들어질 때 또 매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런 물자를 나르기 위한 항만 시설들이 계속해서 같이 추가적으로 매립되었고, 어쩐 때는 또 항만 부두가 또 아파트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았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마산항 물동량을 잘못 예측한 특히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의 잘못된 항만 정책으로 인해서 해양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네.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도섬과 두산중공업 사이의 해류의 이동이 예전보다 좀 느려졌다. 그러니까 해류의 이동이 느려지면 자연적으로 물이 잘 빠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오염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마산만 내에 매립은 제로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고 예, 수지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 매립 계획이 또 나왔기 때문에 예.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해수청의 경우에는 이 모래부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립을 또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행정 전문가로서 보실 때 이 입장에 동의를 좀 하십니까? 이건 뭐 행정을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봤어도
조금 뭐 수긍이 안 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현재 마산항 제4부도에는 모래부두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3년간의 우리 마산항 전체의 그 모래 물동량을 보면은 2016년에는 210만 톤이었는데 이게 작년에는 59만 톤으로 약 4분의 1 가까이 되죠.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줄고 있고 또 지난해 이제 같은 기간을 비교를 해보면은 18만 톤에서 5만 톤으로 약 70% 이상이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모래 물량이. 그래서 이 같은 지역에 이미 모래 물량을 취급할 수 있는 부두가 있는데 네. 이것을 또 만들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가고 그다음에 지난 올해 이제 해수청이 마산 해수청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불과 3개월 전이죠. 이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고 취소 고시를 내렸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고시를 내렸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고 그다음에 이 고시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네. 달라진 것이 세 가지인데 사업비하고 착공기간 호환시설 이 세 가지인데 사업비는 106억 원에서 91억 원으로 15억 원이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착공기간은 오히려 사업비가 줄었는데 착공기간은 오히려 6개월이 늘어났습니다. 24개월로. 네. 그리고 시설도 보면 호환시설의 길이가 120m에서 112m로 오히려 8m가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는 공사를 어떻게 해서 착공 기간은 늘어났는지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산항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애물단지로 지금 전락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준공한 지 1년이 넘도록 개장을 못했던 적이 우리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마산항을 두고 대표적인 세금 어떤 그 낭비의 사례다. 항만 정책의 어떤 실패 사례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세금을 낭비하는 게 이제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현직 해수청장이 특혜역으로 고발을 당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과연 창원 시민들이 우리 정책당국 해수청에 대해서 신뢰와 어떤 그 동의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진행이 되면 마산만의 환경 오염 어떤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위치로 봐서 이 모래부두는 저기 욕지도에 있는 모래같이 이렇게 바닷모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바닷모래를 골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 세척을 한 물을 또 바다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에 부유물질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산만의 탁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한 곳이 가포 해안변공원과 가까이 있고 또 가포 오토캠핑장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하게 될 텐데 이렇게 부유물질이 섞인 그 세척수가 나오게 되면 시민들이 분명히 마산만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데 이런 그 부유물질로 인해서 마산만이 더 오염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모래부두 같은 경우에 실제 가포신항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포신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와 아이포트가 몇 차례 협약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항만을 만드는 조성비를 100억씩 매년 이렇게 갚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금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협약을 바꾸면서 그 예전에는 컨테이너와 화물만 다루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원자재도 다룹니다. 그래서 네. 고철이나 철근 이런 것도 다루기 때문에 실제 모래부두가 지금 4부두에서 쓰고 있는 면적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가포신항에 그냥 그 모래부두를 사용하면 여유 면적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그 모래부두를 매립해 가면서 실제 이 모래부두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 말씀처럼 환경 부분도 좀 고려할 부분인데 마산만의 현재 상태는 어떻고 또 이대로 진행돼도 괜찮을까요? 네, 이번 고시의 이제 정확한 명칭을 보면은 가포 물량장 개량 공사입니다. 개량이라는 것은 이제 개선하는 공사를 우리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이 물량장은 이제 접안 시설을 말하죠. 배를 댈 수 있는 접안 시설인데 이렇게 이름은 바꿨지만 실제 이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6,700제곱미터의 바다를 매립을 해서 이것을 다시 모래 부두를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 마산만은 이제 부장님 설명했지만은 70년대까지 발전소, 그다음에 산업단지 용도 뭐 등등 이렇게 해서 2000년대 이후에도 최근까지
방제 언덕이라든지 가포 신항이라든지 마산 해양 신도시 인공섬 등등 해서 약 절반 이상의 마산만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산의 생태 환경은 이미 이제 죽은 지가 오래돼 있고 결국은 이 분별 없는 마산만의 어떤 개발 이런 것들로 해서 수질이 악화가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창원 시민들의 어떤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죠. 창원 물생명연대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수청의 이번 재고시를 보면서 마산만 수질 개선 노력에 중앙정부가 찬물을 끼얹은 행위다. 그리고 창원시가 시민단체가 마산만을 지키기 위해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에 그 조간대, 그죠? 네. 갯벌을 복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준설토를 투기를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들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그 내팽개치고 해수청에서는 만약에 이번 재고시에 담긴 내용을 이제 그대로 공사를 재개를 한다면은 네. 창원 시민들의 어떤 생명에 커다란 위협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결국은 마산만의 수질 문제는 창원 시민의 어떤 생명과 직결되고 그래서 이런 해수청에서 이런 시각과 철학을 좀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수청이 과연 사업성이나 환경성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일각에서는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일단 그 항만 기본 계획은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어쨌든 수정을 합니다. 3년 단위로 수정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도 처음에는 3,000톤급이 들어오다가 다시 2016년도에 5,000톤급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항만 정책으로 인해서 이미 실패한 사례가 마산만 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예, 더 이상의 매립을 하지 않는 것을 해수부가 또 예전에 원칙으로 삼아서 준설도 투기장 계획도 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마산만 무료부두 계획은 철회될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그것을 수변 공간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수부가 만들어주길 원합니다. 예. 그럼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마산만 모래부두 확장 매립 사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 계획이십니까? 일단 마산항 내에 이제 국가항인 마산항 내에 잘못된 항만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되어서 연안오염 청정제 관리제가 되면서 마산만의 수질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갯벌 복원이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이렇게 그 해수부의 정책이나 또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마산만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갯벌이 더 만들어져야 되고 현재 있는 조간대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건 바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홍보를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행정적 전문가로서 이미 이 사업 허가가 난 상태에서 재검토하거나 취소하거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항만 기본 계획은 그 10년마다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서 이제 해양수산부가 이제 만드는데 지금 이제 해수청이 내놓은 원론 그 답변은 저는 굉장히 그 원론적이고 지극히 좀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적인 그런 답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본 계획은 그야말로 기본 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인데 부분적인 변경을 가해서 융통성을 가할 수 있는 게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수청이 좀 담아서 네. 융통성을 가지고 기본 계획을 좀 변경하고 수정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모래부두는 우리가 국가 기관 시설이지만은 지역의 자연이나 생태 환경이라든지 모래 수급 현황들을 정확히 좀 고려를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현실화할 때 사업성과 환경적인 측면 모두를 만족시키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배제한 결정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환경단체의 최선의 방법을 위한 소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